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편의점에 가봤는데, 편의점에 포스로 계산하는 게 다 자기가 계산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 경험해 봤는데, 아이고, 이제 뭐, 주유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고, 예, 다 자율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적응을 하면 또 잘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법치행정 요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출제거리가 법치행정은 출제거리예요. 음.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통치행입니다. 이 통치행이란 말은 어떤 법률 용어인데 사실은 법률 용어인데 헌법에서 많이 쓰고 행정법에서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약간 법률 용어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어떤 흔히 뭐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들어가기도 합니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통치란 말이 이제 현대 민주사회 만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행정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통치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 객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 통치행위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 뭐 이런 거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일이 법에 근거 있냐 없냐 이거 따져가지고 할 것이 좀 아닌 것들. 응?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 조금 사각지대 뭐 이런 거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긴 사법심사를, 이게 사법심사가 뭐예요? 법치주의. 예. 법에 근거가 있냐 없냐,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을 갖다가 따지는 것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통치행위는 행정주체가 하는데 보통 국가다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법원이 빠지죠. 그러니까 법원의 통치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주로 정부 중에서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어떤 당사자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국회도 될 수 있어요. 국회 같은 경우는 통치행위다. 국회도 이게 어떤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국회의원들 징계할 수 있죠. 뭐 제명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통치행위로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법심사가 제한을 받는다. 법치주의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법 이전에 헌법에서 막 써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그 더 높은 차원에서 인정되는 거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근데 이제 법원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법원은 통치행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됩니다. 대통령만 통치행위 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고.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법원이 왜 빠지냐면 통치행위다 아니다를 갖다가 판단하고 심사하고, 그러니까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데가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성질상 통치행위가 존재하기 좀 힘들고 법원이 또 이걸 따져보는 거니까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거지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법원이 해야 되죠. 법원의 일입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 법원의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이론은 두 가지 설이 있죠. 권력 분립에 근거해가지고, 야, 이거 통치행위인데 사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이 나눠져 있는데 너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조금 약간 조금 이 설 자체는, 야, 얘네들이 통치행위 한 걸 너는 사법심사 할 때 권력 분립 상태에서 큰 소리 못 내겠어. 내가 뭐라고 큰 소리 못 내겠어. 이런 뜻이야, 이게. 그리고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는 원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뭐 생각은 좀 있지만, 우리가 뭐 소리 내면 너네들이 조금 체면상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참아줄게. 이렇게 하는. 응? 그러니까 이거든 간에 법원이 통치행위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게 되는데, 응? 이 판단할 때 요런 입장, 이 저자세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시험은 이겁니다.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봐. 통치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서훈을 취소하는 거죠. 누구한테 훈장을 준다 그러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한테 줬어요? 이거 따진다는 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죠? 취소한다잖아. 취소. 훈장 줬던 걸 뺏는 거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따져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야 되겠죠? 통치행위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말이에요. 그쵸? 따져봐야지. 서운이면 몰라도 취소인데. 응? 자,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사업권 대가로 대북 송금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김정일 정권이에요. 거기다가 송금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하는 박땡땡 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그 대북 송금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그게 무슨 법 위반인가 하여간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나 그런 묵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통치행위로 못 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 너는. 이거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깜빵 가 이렇게 된 거라고. 갔다 왔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이런 건 통치행위 아니라고. 이거 누가 판단한 거예요? 사법부 법원. 그러니까 통치행위다 아니다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자, 쫙 문제가 되면. 자, 근데 이것과 다르게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되는 거. 그럼 통치행위가 되면 심사를 자제하겠죠. 꼬치꼬치 안 따지겠죠. 통치행위가 되면요. 이게 원래 모습이죠. 아까 통치행위 안 되면 따져보죠. 통치행위가 되면 안 따지죠. 자, 보세요. 계엄을 선포한다. 이게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선포하냐 마냐, 이런 것들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냥 계엄 선포했는데 계엄 선포 너 이건 따져봐야 되겠어. 안 할 건데 한 건데 이렇게 하기가 좀 조금 껄끄럽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입니다. 뭐라고 토를 날 수 있는 게 아니. 사법심사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게 뭐 계엄 선포의 요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상적이어서 그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통령 선포하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게 토를 달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외국의 국군을 파견합니다. 이라크 노무현 정권 때 이거 파병했었죠. 근데 이런 파견 행위는 통치행위냐? 통치행위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았죠.
왜 거기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냐 해가지고 반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파견했죠, 결국. 그건 통치행위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토를 달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외교적인 판단이다. 정치적인 판단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번에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최할지 말지, 어디서 개최할지, 어떤 내용을 개최할지, 그건 특히 대통령이 어떤 판단이죠. 이걸 가지고 개최하면 위법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데, 그러면 요렇게 사법심사가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 통치행위인데 통치행위에 들어가는데 심사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온 판례들을 갖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하나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죠. 뭐 글자 따서 암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이 비상계엄이었어요. 비상계엄 선포로 경비계엄이었다가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선포하는 거,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른가 이 말이지. 이게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입니다.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죠. 요 내란죄는 5.18과 관련된 겁니다. 광주. 그때 이제 비상계엄을 갖다 확대,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면서 이제 광주에 그 이제 소요사태, 소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벌어지니까 그저 특정사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진압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막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행위는 사실 약간의 그 쿠데타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판결 안 나왔을 겁니다. 그냥 통치행위다 하고, 통치행위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다,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랬죠. 왜요? 내란죄로 처벌했죠.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그거예요, 그거. 처벌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은 통치행위이긴 한데 좀 따져봐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따져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너네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될 건데 국회를 열어서 그 법을 만들 그런 겨를이 없어. 급해.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명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슨 그 저기 뭡니까, 금융실명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이걸 국회를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항이 심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바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찼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는 따져보기는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요새 최근 트렌드인 거지. 옛날에는 통치행위면 심사가 안 되고 통치행위 아니면 심사되고 딱 이분법이야 옛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수도 이전입니다. 이게 저 세종시로 이전한 거잖아요.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한 것 관련해서 그거 찬반 국민투표를 갖다가 붙일지 안 붙일지 요것, 이것도 통치행위로 봐요. 통치행위인데 따져는 좀 봅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결론이 심사 대상이 안 돼. 그래도 해도 뭐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근데 심사 대상이다 이거죠. 다 역사적인 그런 그 정치적인 색채가 진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운영을 갖다가 전면 중단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한 거잖아요. 논란이 있잖아. 그럼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할 건지 폐쇄할 건지 이것은 통치행위란 말이야. 그걸 부인하진 않아. 근데 그 과정에서 법을 지켰는지 법을 어겼는지를 갖다가 따져는 봅시다 이런 거지.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 여기 통치행위냐 아니냐. 통치행위인데 그래서 심사 대상이 아닌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최근 일들이 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이해를 해 두시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본 겁니다. 법치행정 위주로 봤고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통치행위를 봤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통치행위는 약간 법치행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다. 근데 이제 요새는 자꾸 법치행정을 거기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더라. 분위기가 트렌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행정법의 법원. 이 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의 그 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따르는 법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법,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할 때 요거에 따라서 판단한다. 판단이 되는 기준 또는 판단해보는 근거 법률을 법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행정 주체가 이렇게 행정작용을 하잖아. 행정작용을 할 때 여기서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또 대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작용과 반작용이죠. 근데 요럴 때 이제 이런 둘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할 때 법을 딱 해석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야 너가 잘했네? 너가 잘못했네? 너가 잘했네? 너 잘못했구만.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을 법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것은 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법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자 보니까 요게 이제 성문 법원이라고 돼. 성문 법원. 이게 이제 재판하는 법원이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법의 근거다 이런 뜻이에요. 성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제일 윗단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나라의 법체계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제일 힘이 세죠. 헌법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며요. 국민이란 존재도 참 이게 요상한 존재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국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하고 대통령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국민이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에 잘못된 행위를 했어, 주권자가. 국민은 책임 안 집니까? 그런 데 대한 물음이 있어.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저 볼 때는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지지,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무슨 뭐 국회의원 보고 막 책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뽑은 국민은 어떻게 책임져야 돼? 안 져도 되나요? 하여간 최고 존엄이야, 국민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든 법. 이렇게 행정부 장관이 맡아가지고 있는 행정부 장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명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좀 더 힘이 세죠. 그 다음에 명령은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행정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 중에 대표적으로 행정기본법 관련 내용들은 좀 시험 공부하실 때 조문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요거 행정절차법은 2차 시험 볼 때 나오고 1차 때도 나오고 2차 때도 나오고. 1차 때 이제 조문 많지는 않아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은 대통령이 만든 명령, 장관이 만든 명령 이렇게. 근데 명령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그 다음에 긴급 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건 헌법에 써져 있는 겁니다. 빨간 것은 헌법에 근거합니다. 근데 누가 만드느냐?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명령이란 말이 쭉 있습니다만은 힘은 세요. 법률급이에요. 법률급. 국회에서 법률 만들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재빨리 대통령이 만드는 법률을 이렇게 불러요. 빨갛게. 그러니까 급은 대통령이 만들지만 법률급이다. 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조직을 보시면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이 조례. 여기 이제 시도 조례도 있고 뭐 시군구 조례도 있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규칙. 규칙은 이제 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법입니다. 이게 제일 밑에 있는 법이에요. 이걸 갖다가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니까 법원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조례도 들어가고 막 되게 많은 거죠.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법전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규칙도 법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저기 생기초 특강할 때 서울시장이 만든 규칙이 있었죠. 그게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이런 것들도 법이에요. 그것도 어떤 해석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되게 높죠. 이런 법전이 있는 것만 그런 근거가 법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법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제법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방금 전에 봤던 건 그냥 기초 상식이고요.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서. 자, 먼저 국제법 중에는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FTA에 대해서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약 자체가 우리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지침이 법원이네요, 여러분. 지침. 지침이 될 수 있다. 이거 조약도 지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만은 빨간 거 주의해야 돼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되게 길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요게 아마 저기요 김정일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요게 한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봅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둘 간에 이런 합의서가 있긴 한데 조약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조약이면 이제 지침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법원은 조약은 아니다. 왜? 북한이 무슨 국가냐 이렇게 된 거죠. 참 법원도 보수적입니다. 판사들은 보수적이에요. 판사가 진보적인 판사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약이 아니다. 그럼 지침 법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빨간 거 주의하시고. 근데 한무 FTA는 조약입니다.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조약이고 조약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약까지는 아니고 국가 간에 체결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다. 국제법을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워봤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조약 아니면 국제법규라고 얘기하는데 막 이런 것들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흔히 이제 상식으로 많이 아는 거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미국 대사관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미국 땅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동남아에서도 보면 그 망명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 거기 뭐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못 들어온다고요. 치해법권 들어보셨죠? 치해법권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뭐 외교관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법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사실 그 우리나라 법이 잘 적용이 안 되고요. 외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고. 더군다나 만약에 그 대사관 관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그렇지 않고는 그 험한 외국에다가 외교관을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그래야지만 서로 신변 안정이 되니까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이것도 대원칙입니다. 어떤 그 뭐 조약이 아니고 그냥 원칙. 대원칙입니다. 상식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법규로서 지침,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제법도 될 수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원이 될 수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일단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규다 그랬을 때 걔네들은 헌법 6조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우리나라에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법으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조약이나 국제법규 내용에 따라서 법률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조약이 명령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헌법에 어긋나서 만약에 헌법에 어긋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헌법이 제일 센 법이죠.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법이죠. 여기에 어긋나는 조약이나 국제법규다 그랬을 때 효력이 없는데 그런 건 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법의 지침은 이 지침은 법원은 또 뭐가 있는가? 법전이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법전이 없는 것도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해당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관습법이 대표적이죠. 이 관습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정할까 말까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 보세요.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행이 존재한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습법에 배치되는 성문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 관련돼서 성문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뜯어 고치면서 불문법, 이 관습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관습법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게 지침이 되려면 법원이 되려면 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습법에 반하는 어떤 성문 법규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인정, 지침으로 인정.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야 이거 관습법이야 라고 승인을 꼭 해줘야지만 이게 관습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은 필요 없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요. 비과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비과세는 세금을 안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 비과세를 하고 계속 그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관습법으로 돼가지고 지켜야 될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이야. 그 다음에 요 입어권이라고 있는데 들어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옛날에 바다는 누가 거기서 고기 잡습니까? 어부가 잡잖아요. 어떤 어부가 거기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고기를 잡아왔습니까? 그 아버지 때, 그 위 때부터 그냥 당연히 그냥 바다 가서 고기 잡아고 그것을 생업으로 이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서 고기 잡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야지. 그것도 뭐예요? 관습이지. 법전에 있나요? 그 사람 고기 잡을 수 있다고? 없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뭐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고기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습이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습법의 예예요. 근데 이제 딱 눈에 드는 건, 국가가 승인까지 해줄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딱 하잖아. 얘도 해석의 지침, 법원 될 수 있죠? 자,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 사실인 관습.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인 관습, 이렇게. 이 사실인 관습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 법의 지침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인 관습은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하긴 하는데 이게 확신을 거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기에 못 미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법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막판에 왔어요. 이 불문법 중에, 법전 없는 것 중에, 아까 관습법이 있었죠. 1번이 관습법이었죠.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관습법? 네. 이렇게. 사실인 관습은 될 수 있나요? 사실인 관습은 안 되고요. 확신까지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번에 볼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 그런 지심이 될 거니까. 판례는 법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객관식에서는. 네. 안 되는 이유 봅니다. 원래 이제 이런 판례는 영미계통의 나라에서는 법전이 원래 없습니다. 판례가 다 법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같은 종류의 사건이다 그러면 판례 무슨 판례가 그게 거의 법원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급심을 구속하게 돼서 저는 영미계통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판례가. 그래서 요 영미계통은 무슨 미란다 판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면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게 법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영미계통은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법대에서 공부할 때 판례 공부를 해요. 판례는. 무슨 판례가 영어로 하면 케이스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그래서 그 판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미란다 케이스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의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겠죠. 얘는. 근데 우리 독일 계통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법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성문법주의야. 법전이 있는 걸 딱 보여야 돼 이렇게. 영미법 이쪽은 법전이 없어도 판례가 쌓이면 그게 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이나 이런 건 그냥 확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판례가 있다고 해도 판례는 덤이에요. 그냥 그게 하급심을 구속하진 않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라는 뜻이에요. 같은 종류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 판례가 그 사건을 이렇게 그대로
구속하진 않는다고. 재판해가지고 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 나왔죠. 그래도 하급심은 구속당하지 않아요. 판례는 지침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을 당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1심 같은 A라는 사건입니다. 같은 P고 뭐 이런 사건이에요. 1심, 2심 가고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다 그러면 이 파기환송한 요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밑으로 너 잘못했어 하고 되돌려 보내면 여기서는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 거기서는 여기가 요 판례에 구속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지. 같은 사건은. 동일이라고 그랬어요. 동종은요. 비슷한 동종일 때는 전혀 구속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을 당해야 법원 지침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요것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이게 뭐냐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죠. 요새 헌법재판소가 생겨갔고요. 이게 헌법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초창기까지만 해도 헌법이 뭐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숫자 남기하고 뭐 그게 헌법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헌법 이론이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나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 읽어보게 되면 그 판례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어요. 막 진짜 자세히 분석합니다. 거의 목숨 건 사람들 같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페이지 씁니다 그냥. 읽어보기도 싫은데 사실. 거기서 만약에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법원이나 정부나 법원요 대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헌재는 얘들하고 좀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것을 기속을 하기 때문에 위헌 났는데 그걸 계속 법 집행을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그것은 지침이 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헌인데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헌재를 왜 만들었습니까요? 그러려고 만든 거지. 그래서 헌재는 뭐 하는 거냐? 법이 딱 있으면 얘는 괜찮은 법, 얘는 나쁜 법, 얘는 괜찮은 법 이거 가려주는 거예요. 헌법에 어긋나는 나쁜 법 이렇게 하면 따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잠깐 여기까지 했는데 법원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막 한 게 아니어서 여러분 책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잠깐 복습을 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것은 다 뭐다? 얇네요, 얇아. 행정부가 하는 것은 다 뭐다? 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설정해야 되네. 행정부가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 의미. 우리 교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든 간에 나랏일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부른다. 이거고. 그 다음에 행정의 종류가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있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있는 반면에 급부행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생활 조건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그런 행정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침익적 행정, 급부행정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 나왔네요. 통치행위는 우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법심사가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제약을 받는다 이거지. 현대 와서는 지금 가만히 보면 통치행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치행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게 있고 통치행위가 인정이 된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래요. 이런 근거는 요것은 뭐 학설이니까 넘어가도 돼요. 근데 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봐봐요. 통치행위 인정 판례 그랬잖아. 통치행위가 인정이 된다. 통치행위다.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아까 비상계엄을 설포할 건지 말 건지 요런 것은 통치행위지. 그리고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니야.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것도 통치행위 맞죠?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통치행위인데 좀 따져봐야 되겠는 걸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계엄 선포를 갖다 했다가 확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서 국헌 문란한 행위가 있었는지 내란죄에 관련돼 있는지 요거 좀 따져봐야 되겠다. 요것은 통치행위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같은 계엄이지만 다르죠? 확대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확대란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다. 그럼 아이고 이건 그냥 봐줄 수 없어.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 그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 정권 잡았을 때는 이건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행위인데 두 가지로 나누죠. 외국권을 파견하는 것도 통치행위, 남북 정상회담 할 건지 말 건지도 통치행위, 그 다음에 계엄 선포하는 것도 통치행위. 근데 이런 것들은 심사 대상은 아니고. 그런데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거, 긴급재정명령권 행사하는 거, 수도 이전, 국민투표 붙일지 말지 이런 건 다 통치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볼 것이다.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거지. 긴급재정명령도 무적되고 다 인정해 줄 게 아니고 그게 절차 이런 게 맞는지를 사법부에서 따져보기는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은 요 위에 쪽보다는 심사 대상을 그래도 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예 통치행위가 아닌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행위 부정이라고 돼 있죠. 이건 부정이 통치행위 아니다. 대부 불법 송금 불법이란 말이 오잖아요. 통치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통치행위 아니니까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서훈 취소 통치행위 아닙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통치행위 아닌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거의.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통치행위는 시험 문제 이거 나왔었는데 사면 시켜주는 것도 통치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서훈 훈장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통치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 임명하는 것도 통치행위죠. 왜 그 장관 임명했어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통치행위. 지금 대통령이 많이 하는 거부권 행사도 통치행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통치행위.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는 것도 통치행위. 이거 누가 합니까 주로? 대통령. 국회 와서는 통치행위도 있을 수 있죠. 이 통치행위는 법원은 있을 수가 대법원 이런 거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국민 해임권이 이 정치적인 행동이죠. 이것도 국회의원 징계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죠. 그래서 통치행위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심사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다. 뭐 이런 거지. 네, 오케이. 자, 법치행정. 법치행정은 가만히 보면 볼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모든이라는 게 조금 지나치긴 하네요. 법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됩니다는 원리다. 그러니까 행정작용, 행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법에 기속당한다. 법에 근거해야 된다. 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자. 이게 법치 행정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행정기본법 어때요 여러분?
8조에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써놨어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써놨죠. 위반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법률 우위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률에 뭐 해야 된다고? 근거. 요게 뭐예요? 법률 유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가로 3번은 그걸 또 써놓은 겁니다. 법규 창조로 저런 건 안 나와요. 자, 저런 건 뭐 필요 없고. 법률 우위의 원칙 내용 말씀드렸어요. 저촉되면 안 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예요. 그때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 지금 법률 다 들어가. 일반 원칙도 들어가. 불문법도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행정규칙은 어때요? 얘는 빠져. 얘만 빠져. 일반 원칙도 들어가고 불문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대부분 얘 빠지고. 그래서 소극적 원리다. 저쪽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근데 만약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자, 여기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위법해.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다 열려있어. 정도의 차이요. 그렇지만 이런 그 법률 우위의 원칙이 행정, 법이잖아. 입법,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은 그냥 여지없이 무효예요. 이거. 법이 만약에 법에 저촉되는 그런 위의 법에 저촉되는 법을 만들었어. 이거 무효지, 나가리지. 계약을 했는데 법에 저촉돼. 이거 계약은 요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하고 직접 관련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거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 떠올라야 됩니다.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여기서 얘기한 법률은 어때요? 법률 우위의 원칙보다 여기서 얘기한 법률은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런데 원래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만 법에서 야 위임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장관한테 그래서 만든 명령이 있을 수 있죠. 위임받은 명령. 그것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한 법률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 법률하고 법규 명령까지 된다. 근데 관습법 이런 건 되겠어요? 불문법 이런 것들은 법률 유보, 근거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요거 본질상, 중요사항, 유보설. 그러니까 중요사항은 법으로 정해라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본질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군인들의 복무기간 반드시 법에 정해야지. 자, 지방의 의원이 유급보좌관을 두면 세금 많이 물어야 되니까 세금 많이 지출하게 되니까 이것도 법에 반드시 정해져야 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수신료 금액을 수신료 중요하지. 이 금액 자체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징수 절차 이런 거 위탁에서 징수할 수 있다. 징수 절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으로 정할 건 아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본질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들 요게 그 법률 유보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법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에요. 유공다 잔치에서 대의원 선출 이런 것도 본질 사항이 아니어서 법에 정하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청원경찰 징계 요것도 말이에요. 청원경찰이에요. 그 징계이긴 하지만 법에 반드시 근거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런 것들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행정법에 법원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